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학습을 통해서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보시는 시간으로 하세요. 그 집도끼를 잘 지키자, 이런 취지예요. 자, 1번 확인학습을 볼까요? 법정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전속 영역이다. 여러분 이 말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속 영역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영역, 법무사 영역, 세무사 영역 다 영역이 있죠. 자, 그 의미고, 따라서 일반인 여러분들이 우연히 일회성 중개는 위법하지 않다. 자,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편에 반복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를 우연히 한번 중개한 건 상관없다. 근데 업으로 했다.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 돈 받고. 그래서 일반인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을 여러분들은 우연히 한번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가 돼요. 일반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법 3-3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이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전속 영역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그렇다면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정이라고 그랬잖아. 법으로 정해진 거. 그럼 우리는 법률로 정해진 게 뭐예요?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 정착물. 기억하셔야 돼. 이건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 그랬죠? 자, 시행령, 대통령이 정한 것은 준부동산 3개가 있었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랬었지. 따라서 광업재단에서 광업권만 분리됐다.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분리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내야 돼.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 3요소 했었잖아요. 3요소. 3요소가 뭐예요? 일단 중개대상물이지. 그 다음에 당사자지. 그 다음에 알선. 또 집토끼 지키셔야 돼. 이것을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밖의 권리 시험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매매, 토지에 대한 임대차, 토지에 대한 교환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은 뭐라 했어? 토지에 대한 물권과 채권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의 권리여야 돼. 따라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은 무체재산이라니까요. 지식재산, 무체재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나. 맞네. 그러면 약정 담보 물권인 담보가등기 저당권은 포함된다. 3번 질문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민사특별법 시간에 담보가등기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같은 권리로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볼까요? 4번. 자, 4번을 보면은, 자,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다. 정착물. 여러분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만 이동용 차량주택, 견본주택 쉽게 해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맞죠? 또한 공적장부에 공시 또는 기재되지 않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틀렸죠. 우리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물이면 우리는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은 틀려 있는 것이고. 자, 5번. 축대, 담장, 교량 등 토지의 정착물. 여러분들 축대, 담장, 교량 쉽게 이동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런 민법 100조에서 종물이라고 공부하죠. 종물.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팔리면 그 주변에 처져 있는 담장, 교량은 일체로 거래가 돼버리죠. 그래서 독립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가면 금매 담장이 나와 있느냐, 금매 축대만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다 있잖아.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요. 종물은. 다만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춘 집단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므로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5번 맞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명인방법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수목에 대해서 철조망을 치고 그 다음에 새끼줄을 쳐서 내 거다라고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 기능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의 공시는 등기잖아. 그럼 집단수목은 철조망 등을 쳐서 공시하는 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을 한번 볼까요? 자, 권리금. 여러분, 상가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어. 부동산의 시설 투자지. 그 건물에 대한 시설 투자. 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아니다 그랬고, 세차장 구조물, 볼트만 풀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다. 자, 공업소유권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미채굴 광물은 국가 거, 가식 수목은 정착물 아니고, 여러분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여러분들 그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보잖아. 그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와. 자, 이렇게 짓겠다는 모형만 만든 거니까 이런 것은 건축물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분묘는 당연히 이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남의 땅에다가 사용권을 취득한 거니까 이런 것은 이장한 순간 소멸해버립니다. 대토권. 자, 우리가 자세히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택지 개발되면은 그 원주민들에게 다른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권. 이것은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닌 불확정적 지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토권은 우리 판례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선박, 유치권 성립이네요. 성립. 여러분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거든. 이게 약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 성립돼 버린다. 법정지상권도 요건만 갖추면 자동 성립이에요. 그래서 성립이 들어가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 이렇게 나오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 3월이 되면 좀 더 민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게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모두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정착물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자동 성립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권리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나 이전할 때는 또 개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자, 어지간에 6번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7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친 임목.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철조망을 쳐서 공시하는 거. 자, 그러나 임목은 등기를 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된 나무가 임목입니다. 그럼 임목은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소유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임목 소유자가 은행에 가서 임목을 담보로 제공하고 즉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동일하다.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명인 방법은 철조망 새끼줄을 쳐서 자기 이름을 써서 공시하는 거니까 등기부 자체가 없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부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등기부 자체가 없는데 철조망에 어떻게 등기하겠어?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번 임목에 대한 내용을 더 보는 거예요. 자, 임목 대상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수목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 하나 기억하라겠죠? 여러분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목, 집단 소목을 등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 임목이 자라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임목 등록원부에 나무의 수종, 수량 이런 것들을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임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임목이 등기가 됐어.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토지와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 그래서 토지만 처분할 수도 있고 임목만 처분할 수도 있고 둘 다 같이 처분할 수도 있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목은 토지 소유권을 처분했다 해서 임목의 영향을 미친다 하면 이게 틀렸죠. 안 미친다니까. 이게 임목만 처분할 수도 있고 토지만 처분할 수도 있고 같이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8번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9번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순수한 우리법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볼까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미성년자, 파산자, 외국인, 기타 이 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도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취소자는 5년, 부정행위자는 3년 응시가 제한된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외국인, 미성년자 다 볼 수 있다. 결격자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못 본다. 그 다음에 큰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아무튼 부정행위자. 이 자들은 5년간 못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밖에 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틀렸고. 자, 10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자, 이거 염두해야 돼요.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 보수 변경,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여러분 이게 나오면 지금 뭘 묻는지 아시겠죠? 이게 정책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심의사항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함정을 파니까. 그럼 여기가 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뭐가 일단 틀렸어? 자격 취소가 아니라 취득에 관한 사항을, 자, 자격 취득 상대평가로 할 거냐 절대평가로 할 거냐, 요즘에 화두잖아요. 또 영어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지 취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고 주의하라겠죠. 틀렸네.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장, 보수 변경 이런 건 해당되죠. 중개업 육성 4가지.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취득. 심의하기 위하여, 자, 시도에 둔다. 이것도 틀렸네. 국토교통부에 둔단 말이죠.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시도가 아니라 당연히 국토교통부의 정책 연결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틀려요.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은 매번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요즘에 여러분 방역이라든지 요즘 코로나, 부동산 폭등하자 정책 간헐적으로 내지 매일 내던가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요. 둔다도 틀렸어요. 이미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정확하게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면 맞춰야 돼. 대충대충 해가지고 틀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심의사항 4가지도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어디다 설치하느냐. 정책이니까 국토부고 정책이니까 간헐적으로 발표하니까 틀 수 있다. 그 3군데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1번.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위원장 1명을 제외여 포함하죠. 포함. 제외가 틀렸고 7명,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맞네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틀렸네. 차관하고 장관하고 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는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차관으로 대체돼서 위원장은 차관, 나머지 위원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해서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반에 이런 10번, 11번을 볼 때도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 우리 과목의 시험이 특징이 이거라니까요. 그 실떡벌떡하고 성격이 덜렁덜렁한 사람들은 우리 과목 못해. 논리와 체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냥 맨날 앞글자만 따서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아무래도 몇 년씩 걸리고,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박스 문제로 나와버리면 손도 못 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반에 이런 것들을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면서 딱 잡아놓으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점 쌓인다. 그래서 이걸 제가 기초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시간 나는 대로 정리를 해두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2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훼손했네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재교부해 줍니다. 그때는 종이값을 내라고 그랬지. 그 수수료 낸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재교부가 나오면 어디서 받느냐를 주의하라 했잖아. 교부한 시도지사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따서 제주도에 가서 사무소 오픈을 했다. 거기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사무소라 하면 틀려.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제주도에서 사무소 냈고 거기서 잊어버렸다, 또는 분실했다, 훼손됐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번도 틀렸다. 자, 13번.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 13번 보겠어요.
보조원은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그러니까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서를 쓸 수 없죠. 근데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해 버렸어. 자, 이 말이 키워드예요. 계약서 작성을 누가 했어? 무자격자 보조원이. 이건 바로 양도대여가 돼버려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감날인, 자기가 보조원이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 이 형식은 내가 했습니다 라는 것이지. 형식은. 이게 과연 양도대여냐 아니냐가 소송이 걸렸던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판례는 대여로 봤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딱 끊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또 무자격자네. 명함에다가 대표란 말, 이건 유사명칭이었죠. 대표. 또 발품부동산 간판 걸고 또 명함에다가 또 대표, 이거 역시도 유사명칭. 그래서 처벌됐죠. 여러분 유사명칭은 1-1이 돼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여러분 양도대여도 1-1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판례가 좀 두 개를 섞어놨는데 제가 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리하시고, 자 14번 하나 볼까요? 또 등록 기준 나왔네.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별표가 3개라고 그랬는데, 자 14번은 가로넣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면서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여러분 어떤 형태든 가능하죠. 두 개 다 법인 형태예요. 사실은 회사나 협동조합은 다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 아무튼 회사나 협동조합 형태로 가능한데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 써내야 되겠죠. 자,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조합이든 회사든 대표이사라고 하면 뭐요? 조합장이라고 하면 자격증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을 주의하여 대표자 빼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라. 3분의 1. 이거 기억해야 해요. 제외한도 기억해야. 그러니까 대표자 빼고 임원이 3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중에 최소 1명은 있어야지. 4사람이 있다. 그럼 2명은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여러분 실무교육은 또 뒤에서 합니다만 등록 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원, 임원, 전원을 주의해야 돼요. 전원. 그러니까 사원, 임원이 3분의 1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되니까 전원이라 있으니까 여기서는 실무교육은 뭐야?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니까. 이건 저 뒤에 교육에 가서 또 나와야 이 부분이. 그럼 여기서 제대로 안 해놓으면 거기 실무교육에서 헷갈려 이제 또. 아시겠죠? 자 15번.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합격해서 내년에 오픈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건물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노천 중개사무소는 인정 안 돼. 노천 카페나 인정되지. 그러면 건물을 어떤 건물을 얻어야 되냐 이거예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 이게 틀렸네. 포함. 제외예요. 여러분 가설 건축물 대장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조립식 구조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라고 그랬잖아. 건축법에 나와요. 이 컨테이너 박스 연결 안 해준다. 꼭 기억하라 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자, 전. 근데 해주는 예외가 있었지. 바로 준공이나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아직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그때는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여 사용권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소유권으로 바꿔서 시험을 내.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라는 것은 건물 사란 얘기지. 말이 안 되지. 지금 중개업에서 돈 벌어서 건물 살라고 그러는데 건물부터 사서 거기서 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용권이야. 자 15번. 그래서 여러분 가설 건축물 대장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아시겠죠? 자 15번. 이제 16번. 자 특수법인 나오네요. 여러분 특수법인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월 가면 특수법인도 몇 가지는 잘 정리를 해둬야 돼. 그래서 이번 1월부터 특수법인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자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특수법인 하면 일단 4가지를 기억하라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지역농협협동조합, 그 다음에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수법인도 넓게 보면 뭐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영역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나머지 세 개는요.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 해당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즉 국회의원들이 그런 특혜를 안 줬다고. 그래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맞는 얘기야. 그러면 다만 등록 시에도 상법상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입니다. 방금 우리가 위에서 등록 기준 봤죠. 자본금 5천, 3분의 1 이상 사원임원 자격증. 그걸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출 필요는 없다. 이게 자산관리공사는 뭐 자격증, 자본금 이런 건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형식상 등록은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또한 특수법인 중 농협은 농지만 매매교환 임대차를 할 수 있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농지만요. 그러니까 농협이 막 임야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분양권도 하고 중개업을 이게 아니에요. 조합원인 농민을 위해서 농지만 제한적으로 매매교환 임대차라. 이것도 출제됐어요. 농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산림조합은 관련 분야인 산림이니까 임야 입목만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일단은 여기서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농협은 뭔 말이냐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특수법인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해.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17번을 한번 볼까요? 17번은 이제 등록 관청을 묻는 거예요. 자, 등록 관청은 등록하려는 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바로 틀렸네. 시장, 군수, 구청장 맞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야. 우리가 자치구, 비자치구 다 포함한다. 이게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의 주민등록법상 내가 강남에 살아. 근데 사무소는 내가 하남시에 돼. 그러면 하남시장이 등록관청이고 구리시에 돼. 그러면 구리시장. 김포에 돼. 김포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틀렸다.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치구 비자치구 포함해요.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 비자치구는 광역시가 아닌 성남시나 이런 부천시, 고양시 다 구가 있잖아. 그런 걸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진다. 무조건 구청장한테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18번. 이건 등록 서류네요. 내국인이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 여러분 사진 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내야지. 실무교육. 여러분 등록 전에 꼭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자만 따면 돼. 사진에서 사무소에서 실무교육 사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사사실만 내면 돼요. 무결격 증명서류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외국인만 된다고 그랬죠. 외국인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가서 직접 네가 무결격임을 증명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법으로 결격이 아닙니다. 너희 나라 가서 직접 가져와야 돼. 근데 우리 내국인들은 여러분들 직접 신원조회 해요. 등록관청에서 이자가 파산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러니까 무결격은 빠진다요. 외국인. 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9번. 이것은 아직 지난주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것은 한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등록 처분 및 통지. 여러분 등록 처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예요. 이거 많이 속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 후 등록증을 7일 내에 준다 하면 틀려요. 지체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증은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줘야지. 왜 7일이요? 이 등록 처분까지가 7일입니다. 많이 속아요. X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이제 객관식이네. 자, 객관식.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세요. 여러분,
작년 32대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32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어떤 문제든 다 풉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문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싶다를 예단하면 안 돼. 저는 안 나오는 건 강의 시간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튼 쭉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 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천하 쉽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번 안 들어간 건 빼야지. 4번은 무조건 틀렸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면 10초 내에 풉니다. 요령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영업용 시설 비품 나오면 무조건 권리금이지. 권리금은 그 건물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시설 투자라고 있잖아. 그럼 원상 회복은 다 뜯어내버리니까. 시설은 여러분들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있어. 그럼 니은이 빠져야지. 그럼 니은 들어간 건 다 틀렸네. 자, 이거 니은 들어갔는데 틀렸네. 니은 들어갔는데 틀렸네. 니은 들어간 틀렸네. 그럼 답은 뭐 그냥 3번 나왔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자, 가압류된 토지. 여러분 토지는 부동산이잖아. 근데 우리가 사적 제한, 가압류가 됐던, 압류가 됐던, 근저당이 설정됐던 다 중개할 수 있다. 개인 거라면은 어떤 개인이 그 토지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서도 다 된다 그랬죠? 자, 니 1번.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물. 아까 미등기든 무허가든 건축물은 다 된다. 답 3번이에요. 철학한다. 맞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하나 볼까요? 등록 기준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와요. 옳은 걸 찾으세요. 27회 때 나왔네. 자,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확보할 것. 자, 우리 사무소는 아까 여러분 뭐요? 면적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한 평에도 할 수 있어. 10평에도 할 수 있고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면적 제한 자체가 없어. 틀렸다. 사무소는 갖추되 면적 제한은 없다. 두 번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예방교육이 틀렸죠. 실무교육이죠. 예방교육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사고 예방이야. 이건 임의교육이에요. 그 실무교육. 전원이 받아야 된다. 틀렸고. 협동조합. 여러분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오면 틀리죠. 아까 조합 형태로도 되는데 여러분 사회적이란 말에 들어가면 봉사조직이라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상인이라 했잖아. 영리를 추구한. 비영리 단체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라. 틀렸고. 4번. 상법상 회사니까 맞네. 이거 영리단체잖아. 영리회사. 돈 벌려고. 그 자본금 5천. 답은 4번. 자, 5번.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이지 2분의 1이 틀렸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봤지만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데 난이도가 이보다는 약간씩 이제 높아져요. 물론 해년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고 언제든지 나와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지. 이런 걸 아끌잡다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주차도 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